추경분이 관련해서 추경이 계속 연금이랑 같이 얘기되면서 지원이 어려웠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연금 회계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더 얘기된 바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 만약에 아직 모르는 일이지만 한덕수 총리가 현역 기각돼서 돌아온다고 한다면 한덕수 총리와는 여야 정례 교체가 이어질 수 있는 건지 재개될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네, 가정을 전제로 해서 답변 드리기는 좀 그런데요. 추경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작년 정기국회에 예산국회 때도 여러 번 언급이 되었었습니다. 우리가 검찰 또는 대통령실에 특활비, 그 다음에 증빙도 없고 소명도 하지 않고 있는 예산에 대한 일부 삭감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과도하게 많이 있었던 예비비에 대한 삭감을 우리가 주장을 했는데요. 그와 동시에 사실은 추경도 같이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예비비 및 특활비 삭감을 처리하지 않으면 어떠한 증액도 동의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미 작년 연말이면 우리나라 경제가 엄청나게 어려울 때였기 때문에 결국은 내수진작을 위한 증액이 요구되는 건데 그 자체를 거부해버렸습니다. 야당으로서는 그래서 감액만을 대상으로 한 국회 의결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11월 29일 날인가 예결위에서 예결위 안을 처리를 했고, 그리고 30일 이후에 그 예결안이 넘어왔죠. 그리고 우리가 12월 10일 날 마지막 본회의 정기국회 마지막 날 내수 진작 등 경기 활성화를 위한 증액 방안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제안을 했고요. 그거에 대해서 기재부에 적절한 응답을 요구를 했는데 12월 9일 밤 10시 45분에 최상목 부총리의 문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12월 10일 날 논의하자고. 이 말이 됩니까? 12월 10일 날 의결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경제 회생을 위한 증액 부분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정기국회가 끝나고 나서 25년도 회계가 시작이 되면 이제는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추경밖에 없어요. 근데 그 당시에 더 미리 증액을 통해 가지고 내수진작을 위한 기회가 마지막으로 제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0일 날 국회의장실에서 저를 만났는데 그때 증액과 관련된 부분, 경기 활성화 내수진작을 위했던 우리 측의 요구사항과 정부의 방안을 내놔봐라 라고 했더니 하나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분이 경제수장으로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때 저한테 요구했던 건 뭐냐면 예비비를 2조 1천억을 올려달라 그러더라고요. 다른 경기 활성화를 위한 어떤 증액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예비비 2조 1천억을 올려달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개헌문건이라는 게 있었죠. 그때 경제부총리한테 윤석열이 준 개헌문건에 1, 2, 3이 있었는데 1이 뭐였냐면 예비비를 최대로 확보해라. 그 문구가 있지 않았습니까? 12월 10일 날 최상목이 어떠한 증액안도 가져오지 않고 나한테 예비비 2조 1천억만 올려달라고 했던 그 황당한 요구가 지내놓고 보니까 오로지 내란 속에 윤석열의 예비비 확보, 비상계엄, 불법계엄을 유지하기 위한 그 예산 확보에만 목을 메고 있는 이 분이 이 어려운 경제를 책임진다고요? 썩은 감자입니다. 우리 경제를 위해 가지고는 과감하게 분리해야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헌법 위배 사항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통령도 아닌 분이 역대 3번째 거부권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승만, 윤석열, 최상목. 그래서 제가 결론 드리는 거는 뭐냐면 추경과 관련해서 과연 이 정부가 의지가 있느냐는 거예요. 경제가 갑자기 어려워졌습니까? 작년 12월 달에 경제를 살리기 위한 추경은 지금도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4월 달 초나 돼야 정부 안을 내놓겠대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그래서 이 추경과 관련해서는
저희는 정부가 추경안을 내놓기를 지금 답답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35조 상당의 추경안을 이미 원내에서 우리가 TF를 통해 가지고 정부에다가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